JK그룹의 총재 강태진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60. 거친 삶의 풍파를 견뎌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매섭고 예리했다. 그는 흑수저 출신으로 맨몸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를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을 향한 집념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면 바로 외아들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태진의 모든 것을 닮아 뛰어났지만 태진은 아들이 혹여나 자신의 부와 명성에만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했다. 특히 민준의 결혼을 앞두고 그의 걱정은 극에 달했다. 민준의 약혼녀 이지연은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고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태진은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들의 부와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민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돈과 명예만을 쫓는 허영심 많은 여자에게 휘둘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며칠 전 태진은 오랜 지병으로 쓰러진 후 자신의 유언장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언장에는 그의 모든 재산과 JK그룹의 경영권이 민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항에서 태진은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추가했다. 강민준은 반드시 진정한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나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그의 상속권은 제한되며 JK그룹의 경영권은 사회재단에 귀속될 것이다. 이 조항은 태진의 오랜 고민과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선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직접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태진은 자신의 오른팔인 김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비서실장은 태진의 오랜 신복으로 그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공유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 비서, 나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게. 강민준의 결혼식 전에 내가 직접 이지연이라는 아이를 시험해 볼 것이다.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태진의 예상치 못한 지시에 놀랐지만 그는 태진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회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지연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볼 것이다. 그녀의 진정한 인성을 확인할 것이다. 태진은 말했다. 나를 가장 초라한 노인으로 위장하게. 그리고 결혼식장 근처에서 내가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김 비서실장은 태진의 지시에 따라 극비리의 위장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진의 외모를 변장시키기 위해 특수 분장 전문가를 고용하고 낡고 허름한 옷을 준비했다. 태진은 며칠 동안 변장 연습을 했고 자신의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바꿨다. 그는 이제 JK그룹의 총재 강태진이 아닌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계란 장수박 씨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삶은 계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들 민준과 이지연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결혼식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화려한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지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맴돌았다. 그녀는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자신의 건축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돈과 명예보다는 자신의 꿈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쐴 겸 호텔 정원으로 나왔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구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삶은 계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다. 그는 주변의 화려한 하객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노인은 지친 듯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계란 꾸러미가 놓여 있었는데 꾸러미에서 계란 하나가 굴러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깨져버렸다. 노인은 깨진 계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다. 이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주변을 지나던 다른 하객들은 노인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노인에 대한 연민과 걱정만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노인, 즉 강태진은 지연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다가오는 지연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고, 아가씨, 늙으니 힘이 없어서 그만 귀한 계란을 깨뜨렸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지연은 노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급히 손을 뺐다. 그의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나저나 아가씨는 참 예쁘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늙은이한테 신경을 써주나. 노인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깨진 계란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계란들은 괜찮으세요. 지연은 깨진 계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많이 파셨어요? 제가 몇 개 사드릴까요? 노인은 지연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심지어 계란까지 사주겠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아이고, 아가씨, 이런 비싼 곳까지 와서 계란을 팔려니 영 쉽지 않네. 오늘 한 개도 못 팔았어. 손주들 줄 용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노인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이 계란 다 살게요. 오늘 제 결혼식인데 좋은 날 좋은 일 좀 해야죠. 지연은 돈뭉치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예물로 받은 듯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노인, 강태진은 지연이 건넨 돈뭉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돈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지연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이고, 아가씨,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어쩌나. 계란 몇 개 값만 받으면 되는데. 노인은 일부러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태진은 지연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결국 지연이 건넨 돈을 받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다. 아가씨, 정말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오늘 손주들 용돈 벌었다. 지연은 노인에게 계란 꾸러미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노인은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 이렇게 착하고 진심 어린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이지연이 자신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확신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지연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어머니이자 JK그룹의 사모님인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화려한 한복 차림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지연이 허름한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지연아,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더러운 노인은 뭐야? 어서 이리 와. 박 여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인에 대한 경멸과 함께 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박 여사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짧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는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며 노인에게서 멀리 떨어뜨렸다. 네오는 정말 이 중요한 날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니? 네가 JK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품위를 지켜야지. 박 여사는 지연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지연은 박 여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녀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박 여사에게 끌려갔다. 강태진은 박 여사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돈과 명예만을 쫓는 허영심 많은 여자였다. 태진은 박 여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박 여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예정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박 여사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찾아내. 철저하게.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진은 이지연의 따뜻한 마음씨를 확인하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내 박 여사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JK그룹의 총재로서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정보를 동원하여 박 여사와 김소민의 숨겨진 면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지 이지연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아들 민준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올바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은 화려했지만 강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낡은 계란 꾸러미를 든 채 호텔 후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은 아무도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라고 상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박 여사와 김소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지시했다. 김 비서, 박 여사의 모든 재정 거래 내역과 김소민이라는 여자의 배경을 샅샅이 뒤져. 특히 김소민이 과거 민준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 강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실장은 강태진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JK그룹의 정보망과 사설 탐정을 동원하여 박 여사와 김소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결혼 전부터 사치와 허영심이 심했고 남편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유흥과 사치품 구매에 탕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JK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무한한 권력을 누리려 했다. 김소민은 강민준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배경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는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재결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필사적으로 원했다. 그녀는 이지연이 민준의 약혼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지연의 배경이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만만하게 보았고 자신이 민준의 진정한 짝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허영심과 야망을 이용하여 이지연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며칠 후 김비서실장은 강태진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강태진은 박 여사와 김소민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변했다. 이런 탐욕스럽고 비열한 것들이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 했다니. 강태진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여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강태진은 민준의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박 여사와 김소민을 처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여사의 비리와 김소민의 위선적인 행동을 낱낱이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결혼식 직전에 터뜨려 민준이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한편 이지연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잘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냉대와 김소민의 은밀한 방해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 박 여사는 이지연의 집안 배경이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도 이지연을 무시하고 하대했다. 김소민은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이지연과 민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그녀는 이지연에게 민준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지연은 그저 돈 때문에 민준에게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이지연은 김소민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믿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김소민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은 이지연을 믿고 김소민에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박 여사와 김소민의 지속적인 방해에 지쳐가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강태진은 마지막으로 이지연을 시험하기 위해 박 씨 할아버지로 변장하여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지연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맞이했다. 강태진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제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내일 아가씨 결혼식이라는데 제가 축하해주러 왔는데 말이야. 지연은 노인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할아버지, 내일 결혼식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아버지 계란 다 사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이고, 아가씨. 내가 꼭 아가씨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 아가씨처럼 마음씨 착한 아가씨는 처음 봤어. 아가씨 덕분에 내가 희망을 얻었네. 강태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노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그때 김소민이 불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지연의 사무실에 허름한 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노인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런 더러운 노인과 함께 있다니. 민준 씨가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빨리 이 노인 내보내요. 김소민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지연은 김소민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했다. 김소민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분은 내 손님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노인을 보호하려는 듯 노인의 앞에 섰다. 강태진은 김소민의 오만한 태도와 이지연의 강직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여 민준과 지연의 결혼을 축하했다.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연단에 서서 이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낡은 계란 꾸러미를 든 박씨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하객들은 그의 초라한 행사에게 수군거렸고 박 여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김소민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쟤요, 노인네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경호원들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노인네를 쫓아내. 박 여사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내려 하자 이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박 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려는 듯 노인의 앞에 섰다. 잠깐만요.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감히 누가 이분을 끌어내려 하는 거죠. 이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에서도 약한 노인을 보호하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객들은 이지연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다. 민준 또한 이지연의 행동을 보며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이지연의 선택을 믿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진은 이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진은 이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김소민의 무례함, 그리고 아내 박 여사의 오만함을 동시에 목격하며 자신의 마지막 시험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은 남루한 차림의 계란 장수 노인에게 쏠렸다. 이 순간 강태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위선과 탐욕을 심판할 준비를 마쳤다. 강태진은 이지연의 보호를 받으며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비록 늙은 노인의 걸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수군거렸고 박 여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김소민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강민주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을 읽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이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연아, 괜찮아.
아버지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강태진은 마침내 연단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 강민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강태진의 목소리에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초라한 외모와는 달리 중후하고 권위가 있었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들은 강태진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태진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하객들을 훑어보며 박 여사와 김소민에게 꽂혔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 아들의 약혼녀 이지연이라는 이 아이의 진정한 인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제 아들의 진정한 반려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진은 이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지연은 강태진의 말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민주는 강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지연이라는 이 아이가 겪어야 했던 부당함과 저의 가족 안에 숨어있던 탐욕과 위선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강태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강태진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여사는 강태진에게 다가가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강태진은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말을 이어갔다. 저의 아내 박 여사는 지난 수년간 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저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지연이라는 이 아이의 평범한 집안 배경을 무시하고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강태진의 폭로의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저의 아들의 옛 연인이라는 김소민 씨. 당신은 민준의 부와 지위를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지연과 민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당신은 이지연을 모함하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강태진은 김소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소민은 강태진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야망과 위선적인 모습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초라한 계란 장수박 씨 할아버지로 변장하여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지연이라는 이 아이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일 때도 저를 인간적으로 대했으며 저에게 진정한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진은 이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연, 너는 나의 아들 민준의 진정한 반려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너를 나의 며느리로 그리고 JK그룹의 안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강태진의 마지막 말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지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태진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감격했다.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때 경찰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다. 강태진은 김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실장은 경찰들에게 박 여사와 김소민의 모든 범죄 증거를 넘겨주었다. 경찰들은 박 여사와 김소민을 즉시 체포했다. 박 여사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모든 죄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김소민 또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벌 총수의 파격적인 결혼식과 그의 가족에 얽힌 추악한 비리는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강태진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지연은 돈과 명예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으로 떠올랐다. 강태진은 결혼식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아들 민준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JK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강태진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여사와 김소민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 여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소민은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강민준과 이지연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쳤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민준은 이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야. 이지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태진은 민준에게 JK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강태진 재단 운영에 전념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JK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닮은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현우와 서연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강태진의 폭로로 강민준과 이지연의 결혼식은 단순한 경사를 넘어선 온 사회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되었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이지연의 진정성과 강태진의 기발한 시험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JK그룹과 강씨 가족은 격동의 한복판에 섰다. 강태진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아들 민준이 사랑하는 이지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잔재를 청산해야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위선을 뿌리 뽑는 거대한 정의 구현의 과정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강태진은 김 비서실장과 함께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체포 소식에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진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그는 박 여사의 횡령, 배임, 그리고 김소민과의 공모를 통해 J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시도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유언장 조항과 이지연을 시험하기 위해 박씨 할아버지로 변장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저는 JK그룹의 총재로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가족 안에 이런 탐욕과 위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JK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태진은 이사들에게 박 여사를 J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을 회사에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소민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파기하고 그녀가 JK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들은 강태진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증거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결국 이사회는 강태진의 모든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박 여사는 JK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다. 한편 강태진은 자신의 오른팔인 김 비서실장을 그룹의 최고 경영자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는 김 비서실장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보좌하며 보여준 충성심과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비서실장은 강태진의 뜻을 이어받아 J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과 혁신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마쳤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강태진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들과 김 비서실장이 수집한 추가 자료들로 인해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박 여사가 JK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사치품 구매에 탕진했으며 심지어 김소민과 공모하여 이지연을 모함하고 강민준의 결혼을 방해하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김소민 또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비열한 행동에 대해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민의 과거 행적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도 민준의 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다른 부유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순수하고 매력적인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결국 박 여사는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김소민 또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위선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남게 되었다. 강태진은 박 여사와 김소민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아내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강민준과 이지연은 재판이 끝난 후 조용히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강태진이 어린 시절부터 가꾸었던 작은 정원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진은 신랑 민준의 손을 잡고 이지연에게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민준아, 지연이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항상 아끼고 사랑해라. 강태진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다. 이지연은 강태진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민준 씨와 함께 아버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은 이지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이지연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이후 강태진은 자신의 모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강태진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특히 어린 시절 자신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강민주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JK그룹을 더욱 혁신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아버지의 냉철한 리더십과 이지연의 따뜻한 인성을 모두 닮은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다. JK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윤리 경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지연은 자신의 건축 디자인 회사 운영과 함께 강태진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선물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강태진은 민준과 이지연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그의 아들은 돈과 명예만을 쫓는 삶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태진의 대담한 폭로와 이지연의 진정성이 밝혀진 후 강민준과 이지연은 마침내 진정한 부부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러나 강태진의 눈에는 아직 미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박 여사와 김소민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해도 그들의 추악한 행동이 남긴 상흔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특히 사회적 비난과 언론의 과열된 관심 속에서 이 젊은 부부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강태진은 노심초사했다. 그는 이제 이지연이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민준의 배우자로서 직면하게 될 남은 역경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조용히 이끌어줄 준비를 했다. 결혼식 이후 강태진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민준과 이지연의 삶에 관여했다. 그는 이지연의 건축 디자인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뛰어난 인재들을 연결해주고 필요한 자금을 조용히 후원하여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지연은 강태진의 그림자 같은 도움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이 자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직감했다. 오히려 그녀는 강태진이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박 여사와 김소민의 몰락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지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재벌계 시집간 신데렐라라는 세간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계란 장수 할아버지를 도운 착한 신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끊임없는 루머와 억측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강태진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착한 척 연기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지연은 이러한 대중의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어했지만 민준과 강태진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점차 강해졌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고 모든 공식 석상에 동행하며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지연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인성을 의심하는 것은 저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의 공개적인 지지는 이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태진은 이지연이 이러한 압력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착한 여인을 넘어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지연은 강태진의 기대에 부응하듯 자신의 건축 작업에 더욱 몰두하며 결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그녀는 사회공헌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디자인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언론과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이지연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착한 신부라는 이미지에 깊이를 더했다. 한편 박 여사와 김소민은 감옥과 사회봉사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박 여사는 고급스러운 감옥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허영심이 가져온 결과에 절망했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김소민은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삶을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위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었다. 강태진은 박 여사와 김소민의 이러한 변화를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도 연민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강민주는 강태진의 지도 아래 JK그룹의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냉철한 판단력과 이지연의 따뜻한 인성을 모두 닮아 혁신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경영을 펼쳤다. JK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이지연은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독립적인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했다. 그녀는 강태진 재단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태진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강태진은 이지연과 민준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심어주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진은 민준과 이지연, 그리고 손주 지안과 지아가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낡은 계란 꾸러미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결정이 지금의 이 행복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지아가 강태진의 눈물을 보고 물었다. 강태진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단다.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지연은 강태진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태진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태진은 자신의 가족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울타리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은 없었다. 오직 평화와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강태진의 시험과 폭로로 인해 강민준과 이지연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가치 위에 설 수 있었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이득을 취했던 숨은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강태진은 이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며 그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가족의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 박 여사와 김소민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 외에도 과거 JK그룹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태진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덮어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강태진은 김 비서실장을 통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여사는 추가 기소되었고 그녀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결국 탐욕과 권력 남용의 대가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김소민 또한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학력과 가족 배경을 속였고 이지연을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모든 위선적인 행위는 공개적으로 비난받았고 그녀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가는 곳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한편 강태진은 강태진 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는 박 여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재단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과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박 여사가 횡령한 자금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들을 찾아가 전폭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강태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강민준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JK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성과를 넘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JK그룹 내부의 부패 관행을 뿌리 뽑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힘썼고 JK그룹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었다. 민준의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고 JK그룹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건축 디자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강태진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특히 재단이 추진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낡고 열악한 주거 공간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선물했다. 이지연의 작업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예술로 평가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강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 리더로 성장했다. 강태진은 민준과 이지연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진은 민준과 이지연, 그리고 손주 지안과 지아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아는 민준에게 JK그룹의 새로운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고, 민준은 아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었다. 지아는 이지연에게 자신이 디자인한 그림을 보여주며 미래의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연은 딸의 그림을 칭찬하며 꿈을 응원했다. 강태진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강태진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문득 낡은 계란 꾸러미를 든 채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작은 시험이 지금의 이 행복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할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사회적 기업가였다. 밤늦게 강태진은 서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삶은 성공과 좌절, 사랑과 이별,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이지연,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지한과 지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태진은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하고 의미 있다고 느꼈다.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강태진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찾았다. 박여사와 김소민의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JK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상징이 되었다. 강태진 재단은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낸 이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의 여정은 이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가치와 사랑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강민준과 이지연의 아들 지아는 늠름한 중학생이 되었고 딸 지아는 호기심 많고 명랑한 초등학생으로 자랐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강태진의 지혜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지아는 아버지 민준을 닮아 뛰어난 리더십과 분석적인 사고를 보여주었고 지아는 어머니 이지연의 예술적 감각과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강태진은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이제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였다. 강태진은 공식적으로 J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강태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만 전념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대폭 늘렸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썼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함없는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강태진 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강민준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J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경영 철학에 접목시켰다. JK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민준은 아버지처럼 냉철하면서도 이지연의 영향을 받아 더욱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지연은 자신의 건축 디자인 회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추구했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꿈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확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강민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리더가 되었다. 그녀와 민준은 여러 국제 포럼에서 함께 연사로 나서며 자신들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했다. 강태진은 민준과 이지연, 그리고 손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로 물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태진은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소풍을 즐겼다. 지한과 지아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민준과 이지연은 서로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지영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손자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진은 조용히 지한과 지아를 불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강태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한아, 지아야.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늘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의 허상일 뿐이지만 진정한 마음과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란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강태진은 아이들의 대답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과 이지연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고, 이지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강태진에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태진은 자신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계란 꾸러미를 들고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그날을 회상했다. 그날의 작은 용기와 결단이 지금의 이 모든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의 삶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았다. 그는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으로 길이 남을 것이었다. 그는 행복했다.